사실은 예전에 이제 2007년도 이제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아주 2007년 그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했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왜 덮고 있습니까? 뭐 도곡 땅이 어디다고요? BBK가 어디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청와대도 행정부도 산하기관도 최태민의 일족이 장악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얘기를 똑같이 10번 하면 실체가 있는 얘기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최태민의 딸은 수백억 대의 재산가로 지금 10년이 지나서 돌이켜 보면 누가 후보가 되든 후보되는 사람이 거의 당선이 확실해 보였던 그 대통령 자리를 사실상 놓고 경선에서 겨뤘던 두 진영에서 상대방 후보를 겨냥해서 했던 말들이 근거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그거를 국민들이 믿었겠냐고요. 그 당시에 그때 이런 왜 대통령에 도전한 사람인데 무슨 최태민 일가 그 딸이 와가지고 무슨 뭐 국정을 다 장악하고 그게 되지도 않는 소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나서 현실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 여당 분위기는 뭐 어땠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뭐 그렇게까지 믿을 만한 근거들이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공격하는 걸로 알았죠, 서로서로. 근데 거의 그 당시 그 두 진영에서 상대방 후보를 공격했던 말들이 예언서가 된 셈이죠, 결국은. 그때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전과가 뭐 10회가 넘는 데더라. 그래서 뭐 요게 이번에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함에 있어서 이것을 기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정가 14범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막 그것을 이제 그 선전의 방법 네, 그 당시 이제 방식으로 그 쓰고 그랬는데 박근혜 후보 측에서 이제 그 그랬었죠. 내용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학생운동 해갖고 구속된 거 그리고 현대건설 노사관계 때문에 한번 그거 된 거 그리고 선거법이. 예. 그런 게 이제 좀 큰 사안이고 나머지는 다 기업 운영을 하면서 어떤 기업에 무슨 과태료나 벌금 내야 되는 게 다 기업 대표한테 귀착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돌이켜보면 정가 11범이니 14범이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낙인을 찍는 방식이다. 정치공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전과 소였제 이거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다가 박정희 정권한테 유죄 선고 받은 거니까 이건 자랑스러운 거죠. 뭐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뭐 전과 있는 분들 그다음에 뭐 이제 이 사업하다 보면 네네네. 세금 문제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전과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제일 나쁜 거는 사실은 범인 도피죄였어요. 그 국회의원 당선 무효됐을 때 김아무개 씨인가 해서 네. 뭐 돈 쓴 거며 이런 거 등등 가지고 폭로를 막 하고 이럴 때 이 사람을 돈 줘가지고 밖으로 내보낸 게 벌금형이지만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이거는 공직 후보자로서는 매우 심각한 결격 사유였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언론들도 편이 갈려져 가지고 심층적으로 추적 보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언론인들이 막 이걸 가지고 막 두 전직 대통령을 비웃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귀하들은 얼마나 잘하셨냐.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 언론이 얘기 안 해주면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이 1심 결과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뭐 이런 것들은 뭐 원래는 구속 피의자는 6개월 안에 1심을 네네. 끝내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지난번에 그게- 박근혜 대통령 못 끝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연장을 해줬잖아요,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워낙 다툴 게 많잖아요, 이것도. 예. 예. 이명박 대통령 거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거의 다 돈 문제뿐이잖아요. 구속기간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고 저는 봐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사안 자체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혐의자 하나하나가 물증보다는 증언에 의한 네네.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줄 평 좀 부탁드릴까요? 이제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 이 법원이 공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철저한 법리로 판단하길 기대합니다. 네. 그 국민통합, 화합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무조건 그걸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뜻의 속담? 음. 고름이 살되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짜낼 건 정확하게 짜내고 네. 네, 그리고 치유하는 그런 길로 갔으면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의 이제 관심은 6.13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80일 앞으로 이제 다가오면서 지금 이제 야권 쪽에서 인재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뭐 제대로 아직까지는 뭐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영입 먼저 할까요? 정치권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여권은 뭐 워낙 뭐 지지율도 높고 뭐 사람들이 좀 넘쳐나는데 지금 야권이 역대 다른 선거에 비해서 특히 이제 영입이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느냐. 예. 그러면서 이제 말들이 또 이게 독하게 좀 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게 그 뭐니 해도 서울시장 그렇죠. 이게 좀 그래야지 좀 뭐 중심이 좀 잡잖아요. 그죠?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판이 짜여져야 이른바 이제 링에 올라서 삿발을 잡는데 이게 삿발을 잡을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 사람을 계속 찾는다는데 뭐 하늘 아래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홍정욱 전 의원을 접촉했다가 또 안 되고. 이석연 차장 안 되고 오세훈 전 시장 안 되고 오세훈 전 시장은 아직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오세훈 씨는 안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던데 언론에. 그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하긴 그렇다. 오세훈 전 시장은 정계 은퇴를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김병준 교수 안 되고 했다가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 나왔었는데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물밑에서 사람을 충분히 접촉을 해서 이게 숙성을 시켜갖고 그거 터트려야 되는데. 지금 쌀 식기도 전에 숟가락 먼저 밥상부터 막 차려놓고 이게 밥이 안 된 상태에서 밥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가면은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지금 좀 비관적인 생각마저 듭니다. 이 영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렇겠죠. 예. 뭐 물론 진보 정당은 낙선할지 뻔히 알면서도 당의 노선을 알리고 정책을 알리고 예. 우리가 지금은 지지율이 적지만 좋은 정책으로 계속하면 그 언젠가는 된다. 쌓이니까. 예.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멍을 파는 거죠. 근데 보수 정당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선거를 보면 2010년에 야권이 단일화해서 1대1로 붙었을 때 인천은 지금 여권이 이겼고요. 서울하고 경기는 그 당시 한나라당이 이겼는데 득표율 격차가 1%, 4% 맞아. 이렇게 예. 됐어요. 지난번 2014년 선거 때는 인천하고 경기를 지금 야당이 이겼는데 1% 차이로 이겼어요, 양쪽 다. 맞아. 근데 지금은 여당의 지지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당 후보는 혼자고 중도 보수 후보는 또 자칫하면 둘 이상 돼요. 그렇게 이렇게 된 상황에서 후보 자리 준다고 영입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를 불쏘시개로 쓰겠단 말이지. 그래서 만약 이념적인 충성심이 강하고 그런 사람이면 오케이, 나 지는 줄 아는데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한번 나가볼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후보가 없는 거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명망가 중심으로 이제 그 캐스팅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또 더구나 이 명망가들은 예. 당선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나오라 그러면 자신의 명예에 큰 금이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돈은 또 돈대로 들고 뭐. 예. 그럼요, 힘은 힘대로 들고. 그럼요. 그리고 잘못하면 패가 망신하고. 그럼. 집안 식구들 또 말리고 막 이러니. 예. 예. 근데 아직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이제 프로그램 제작하다 보면은 야 이렇게 사람이 없나 그때 보면은 또 어떻게 꾸역꾸역하면 아예 그래 그래도 제가 있었지 뭐 이러면서 프로그램 런칭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 그림이지만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스토리가 돼요. 지금 뭐 어차피 뭐 바깥에서 사람 못 구하면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직은 자유한국당 입당을 안 했지만 그리고 일정 부분 또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오세훈 시장 하던 정책들을 많이 바꾸기도 하고 아예 대립각이 이른바 이제 쓰는 카드잖아요. 또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본인이 서울시장이 거의 뭐 이렇게 그 당시 지지율이 90%대 10%였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입에 밥이 들어왔는데 그 밥을 그 네. 박원순 시장한테 던져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빚이 있다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나와서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랑 이게 되면 이게 또 스토리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돼서 극적으로 단일화를 한다든지 해서 1대1 구도를 만들면 서울시장 선거도 삿발을 잡을 수도 있고 또 나름 제가 이제 취재를 고육지책으로. 해보니까 자유한국당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은 그게 최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나마. 자기들이 그런데- 살래니까 그러는 네,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지만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 좀 마뜩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지. 옛날에 하나 이렇게 경쟁도 깨놓고서. 했고 차기를 생각할 때 아하. 굉장히 그 강력한 부담스러운 경쟁자가 존재가 될수 되기도 아니 하고 홍 대표가 본인이 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하는 생각이 지금 있으니까 이게 당을 이렇게 강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난 너무 순진한가 봐. 애써 뭐 난 부정하시는 꿈에도 것 생각 안 같은데. 해봤는데 그런 거는. 아 그런 너무 고마운 좋아하는 일이. 것 같아. 그런 고마운 일이. 경기는 이제 남경필. 이미 거기는 이제 확정이 공천이 됐죠. 끝났죠. 예, 그렇게 예, 되면 요즘. 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저는 유정복. 아. 선거에서 구도가 안 만들어지면 경기지사 인천시장 선거도 건지기가 어려울 뿐더러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경남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뭐 아성이라 그랬지만 사실 지금은 아성이 아니에요. 이미 거꾸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만만치 않아요. 아니 그나저나 이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송파 쪽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MBC 뉴스 앵커를 아주 오래 했던 배현진 전 앵커가 입당했잖아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내가 배 전 앵커를 조련하겠다. 들깨 조련사? 조련이란 말도 참 오랜만에 듣는데 아니 들깨를 조련해서 집게로 만든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들깨로 만든다는 건 지금 도대체 이제 무슨 그 그런 야생으로 거는 보는 거죠. 야생. 아니, 저는 야생으로. 집게를 들깨로 만들려면 유기하면 돼요 그냥. 아니 집게를 밥안 들깨로 주고. 만든다는 게 아니라 들깨를 조련해서 사냥개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근데 들깨가 아닌데 무슨 조련을 해? 근데 여기가 지금 구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던데. 여기는 지금 박정진 앵커가 바른미래당, 그렇죠. 그다음에 배현진 전 앵커가 자유한국당. 야권은 통합은 못 되겠네요. 네, 그거 안 되죠. 방송국 통폐합한 것보다 더 어려울 걸. 그리고 이제 여당은 지금 거기가 송기호 변호사라고 예전에 참여정부 때 한미 FTA 반대하는 그 단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력으로 앞으로 국가적 동상현안에 자기가 잘할 수 있다, 동상 전문가다. 그렇게 내세우고 열심히 뛰고 있죠. 네네. 여기는 일여다야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송파을도 여당이 훨씬 유리하다고 봐야죠. 이 송파을 지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지금의 야당 보수세가 강한 그렇죠. 데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강남으로 보면 뭐. 예, 넓은 그러나 의미에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성격이 비슷한 야권 후보 두 사람이 나오면 이거는 뭐 어부지리를 얻는다고 봐야죠, 현재 여권이. 그래서 그 문제도 절대 반의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승산이 점점 떨어지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두 분은 어쨌든 간에 뭐 방송인 생활은 이제 뒤로 하고 나온 거니까 뭐 커리어 쌓으려고 뭐 끝까지 완주를. 더운 거는요. 예. 떨어지면 그뿐이에요. 그게 무슨 경력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게 무슨 선거 떨어지는 게 근데 무슨. 경력이 되려면 한 7번 정도는 떨어져야 동정표가 와요. 김대중 대통령 유명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어록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여의도 그냥 유행한 줄 알아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요즘 그 사실은요 가장 그 핫한 정치인이 아마 그 장제원 의원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화제가 많이 되는데 울산에 이제 김기현 시장 이제 측근 뭐 관련해서 이제 뭐 경찰이 이제 수사한 거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미친 개다, 뭐 미친 개가 몽둥이가 약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진짜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경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좀 세게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영남에서 지금 김기현 시장이 제일 앞서가니까 네네네. 그걸 표적으로 해서 경찰청장이 아하. 과잉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근데 자 정치는 말을 제대로 쓰는 것에서 그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요즘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보면 이게 말은 거칠고 정치력은 없고 뭐
이런 상황에 지금 늪에 자꾸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들어요. 개밥 주는 남자 찍는 줄 알았어. 다 개 얘기야 사방. 아니 근데 이 사건 자체를 보면 네.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경찰이 지금 이 수사 아, 문제는 있는 건 맞다. 김기현 시장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선거를 불과 몇 달 안 남은 네네네. 이 시점에서 이게 수사를 하려면 굉장히 수사가 축적이 돼서 혐의가 분명할 때 이걸 해야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혐의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큰 정치적 사건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압수수색은 혐의를 두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갖고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영장은 뭐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고 개인의 소유물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최소한의 심사는 해요. 그냥 막 발부하지 않아요. 경찰에서 검찰에 영장 청구를 했고 검찰에서 영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해서 가서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으면 혐의가 있다면 비서실장을 소환을 해야 되잖아요. 압수수색한 지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소환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렇다 문제는 문제는 그런데 그걸 그런 방식으로 공방을 해서 날카롭게 문제 그러니까 내 얘기가 거기에다가 사냥개니 미친개니 이렇게 하니까 문제의 본질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찰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싸움이 돼버리잖아요. 그 공격을 이게- 하려면 네. 울산 경찰청장을 정확히 타겟을 그렇죠. 맞춰서 그러니까요. 귀하가 한 행동 중에 이러이러한 것이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경찰권을 오남용해서 야당을 탄압하는 거다. 예. 아니면 탄압한다는 적어도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수사를 하려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해라. 요 그대로 써갖고 좀 대변인한테 갖다 주면 이렇게 했으면 근데 이거를 경찰이라고 싸잡아서 경찰이 정권의 사냥개 그리고 광견병에 걸려서 야당을 막 물어뜯어. 그러니까 이건 몽둥이로 패야 돼. 이 논리를 폈기 때문에 이거는 울산경찰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경찰청장의 문제만도 아니고 모든 경찰관들이 격분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네. 대변인은 저격수예요, 원래. 저격을 정확하게 타겟을 저격수예요. 막 갈기는 게 아니고 한 발을 딱 쏴서 맞추고자 하는 표적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맞춰야 돼요. 근데 장제원 대변인은 총을 들고 선봉에 나가서 전방을 향해서 무조건 갈겨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총타임만 민가 유리창도 깨고 뭐 관공서에도 들어가고 길 가는 사람을 맞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대변인의 역할이 뭔지에 대한 철학적 재정립. 이게 장제원 대변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그 지금 어느 당의 대변인이냐고. 저는 대표나 지도부도 문제지만 의원들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의원들이 전부 범생들만 있는지 지금 야당이잖아요. 그러면 막 옥신각신하고 그 안에서 논쟁을 하고 이래야 카메라도 글로 비치고 아 이게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하려다가 입 다물어 하고 도깨비방망이로 꽝 치면은 쑥 들어가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하냐고. 이런 분위기니까 전부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는 그럼 됐고 20년 그 총선이나 살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꽉 차 있으니까. 아 근데 지방선거에서 당이 새롭게 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제대로 된 당대표라면 대변인을 갈아치워야 되는데 당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아니 그 뭐 당내 분위기 좀 얘기한다면 좀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한국당 뭐 특히 이제 그 대표 이미지 좀 개선을 위해서 우준달 이래가지고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이거 옛날에 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준표 때리기 톡쇼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여기 한번 모시면 어떨까? 우리 둘이서 때리는 거. 뭐 나올까요? 우리는 때리면 예. 신용으로 때리지 않지.
그 제대로 달라질 생각이 있다면 여기 한번 나오시. 섭외 한번 해봐요. 예. 재밌게 알겠습니다. 뭐 방송을 보시면 뭐 생각이 있으시면 뭐 연락이 뭐 올 수도 있겠죠. 아니 그나저나 근데 이제요 바른미래당 이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이분이 이제 뭐 인재영입이 좀 잘 안 된다고 당내에서도 좀 목소리가 있고요. 근데 또 이분한테 좀 요구되는 것은 서울시장이 좀 나가야지 뭐 본인이 뭐 인재영입하는 것도 좋지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는 게 본인도 당당하고 당도 살리고 또 야권 전체의 활력을 실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희생적인 자세로 저는 나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까지 막 너무 막 거부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뭐 월척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데 붕어 낚시 갔는데 입질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피레미 낚시를 해요. 그 피레미도 많이 낚으면 재밌어요. 짧은 가는 낚싯대로 낚으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도리뱅뱅이나 이런 거 튀김이나 해먹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정치는 낚시가 아니거든. 정치는 낚시가 아니어서 지금 영입 안 돼요.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단단히잖아요. 단단히. 10% 안 되는 지지율에다가 의원 숫자도 그리 많지 않고 이 판국에 월척 낚시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월척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